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성명서 이행을 위해 세계교회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단계로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북교회 대표 간 회담이 추진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인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40개국 345개 교단 5억 6천만 명 개신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됐던 제10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성명서는 남북한이 분단을 끝내고 치유와 화해, 평화와 통일로 나갈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교회의 지속적인 만남,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 주민고통을 가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는 8년 후 다음 WCC 총회가 열릴 때까지 한반도 관련 프로그램의 기본 지침이 될 예정입니다.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WCC 울라프 픽스의 트베이트 총무는 한반도 평화성명서의 이행을 위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라프 총무는 성명서 이행의 첫 단계로 6월 중 WCC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남북한 교회와 세계교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의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We have invited for a meeting in June in Geneva, in Switzerland, representatives from North Korea, from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and from South Korea, but also from other partners in the ecumenical family who are committed to work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당초 회담 계획은 WCC의 주선으로 남북교회가 처음 만났던 1984년 도잔소 회의를 기념하는 10월 30주년 기념대회가 될 전망이었지만 WCC는 7월 중앙위원회에 앞서 남북교회 간 만남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는 6월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앙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도잔소 회의 30주년 기념대회 등에 관한 계획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울라프 총무와 함께 방한한 피터 프루브 국제문제위원회 신임국장 역시 도잔소 회의 기념대회 등에 적극 참여해 세계교회 연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nd I can certainly tell you that during the next period, the WCC will be increasing its commitment and its engagement in support of the continued efforts in this regard. 기자회견에 동석한 교회협 김용주 총무는 8월 15일 직전주의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전 세계 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한 성명서 내용을 상기시키며 6월 회담에서 WCC를 통해 전 세계에 보낼 기도문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합의를 한 거는 6월 중순까지 남북 교회가 합의한 예배와 기도 문서를 WCC에 보내고 WCC는 이것을 전 세계 교회에다가 보내서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회 간 회담이라지만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울라프 총무는 지난해 9월 방북 당시 북한 조그련이 회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급변하는 남북 정세 속에서 최근 북한 측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 차원의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 정부가 회담을 승인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신뢰도 하락과 연합기관 분열 등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 나섰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고 교계 연합기관들은 집단 이기주의와 정치 싸움 등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기독교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고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와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는 한국교회를 구원하는 길은 회개기도뿐이고 목회자들의 자성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취지로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 기도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운동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는 삼각산에서는 회초리를 들어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의식과
한국교회의 분열과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문 낭독 등으로 회초리 기도 대성회 준비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대표회장 최복규 목사는 1907년 평양 대각선 운동이 대부흥으로 연결된 것처럼 회초리 기도 대성회가 진정한 회개 운동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성회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이셨다. 회초리 기도 대성회에 함께 참여하는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도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나부터 회개 운동으로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야말로 남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회개하는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들께서 스스로 종아리를 오리시고 이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치시는 이런 나부터 회개 운동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편 이번 성회에는 100여 명의 원로 목사들이 앞장서 교회 회복을 위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104세인 영등포교회 원로 방지일 목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맡은 원로 목사와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목회자들의 회개기도 운동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언제까지 서로를 비방하며 분열주의자들에게 늘어날 것입니까? 서로를 조금 더 용서하고 양보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비극이 한국교회에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모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가슴을 찢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한 회초리 기도 대성회는 오는 7월 7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서울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교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모인 지역 목회자들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개와 갱신,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예장통합 직전총회장 손다리 목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며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한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부활절 준비위 상임대표대 회장 장종현 목사는 이번 부활절 예배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역 목회자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2014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0일 오전 5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며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해 11월 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던 제30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오는 6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다시 열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실행부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임시입법의회에서 선거 관련 법안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총실위는 이와 함께 지난달 열린 감독회의에서 오는 10월 30일과 31일로 합의됐던 제31차 총회 일정을 그대로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감독회의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총실위는 이에 따라 10월 7일에 제31차 감독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항고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총실위가 결의한 입법의회와 감독선거가 일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입법의회가 법적 논란에 쌓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유를 갖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법적 시비가 없는 입법의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통일학회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제3회 기독교 청년대학생 통일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5월 5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통일 비포 앤 애프터를 주제로 열립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주도홍 회장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운동이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전문적인 통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탈북자 출신 강사를 비롯해 국내 통일 선교 사역자 등 총 20명의 강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모두 세례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첫날에는 디아스포라 사역자와 국내 전문가로 이루어진 선택 강좌, 토론회가 마련됐으며 대학생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날 준비된 통일 토크 콘서트에는 총신대 안신섭 교수와 북한 출신 사역자 박요셉 씨 등이 사회자로 나서 20여 개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나눌 계획입니다. 한편 주최 측은 기독청년대학생 통일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1일에서 28일까지 공모하고 대회 기간에 출품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시 시즌3에서 탑10에 올랐던 참가자들이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자선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열렸던 가스펠스타시 시즌3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선미 씨를 비롯해 이주영, 김동수, 소리의 정원, 안병규 씨 등 아티스트들은 오는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술문화공간 깃카페 아키에서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 시리아의 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는 가스펠스타 씨의 멘토로 참여했던 CCM 가수 주리 씨가 함께하며 콘서트를 빛내줄 예정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한 이주영 씨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여러 단체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콘서트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그들을 돕고자 한다고 콘서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콘서트에 대해 문화사역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종교 분쟁으로 유혈 사태를 겪고 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독교 민병대와 이슬람 반군 간 충돌로 3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민간인으로 지난 8일 발생한 전투 중에 숨졌으며 부상자는 1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소위 안티발라카로 불리는 기독교 민병대가 지난 8일 새벽 수도 방기에서 300km 떨어진 무슬림 셀레카 진영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투는 셀레카가 증원군을 부르고 4시간 이상 계속되면서 확대됐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지난해 3월 이슬람계 셀레카 반군이 정권을 잡은 이후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자 기독교인들도 민병대를 결성해 보복에 나서면서 종파 간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무슬림 셀레카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기독교계 민병대의 보복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종파 분쟁으로 지난 석 달간 63만 7천 명의 실향민이 발생했으며 8만 2천 명이 이웃나라로 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신대학교가 제21회 한신상 수상자로 성남주민교회 이혜학 원로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목사는 6.15 공동선언 실천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맡아 민주화, 인권 통일운동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시상식은 오는 15일 한신대학교 개교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서신학포럼이 다음 달 1일부터 10주간 매주 목요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평신도 신학강좌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의 책임과 대사회적 공공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강사로는 장신대 현유한 박사, 연세대 민경식 박사 등이 참여합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연합이 오는 17일 연합통일재건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는 17개 주요 교단과 북한 관련 16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 창립 93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소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감사예배 후원금 전액은 캄보디아와 라오스 태화 지역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주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남부지방의 기온도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